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풀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에요. 저는 요즘 새벽 기상이 완전히 몸에 익었나 봐요. 알람을 한 새벽 4시 반쯤 하고 일어나는데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새벽 4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코끝으로 막 찬 공기를 느끼면서 이불 속을 파고들다가 보이스 플러스 업로드를 해야 되지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벌떡 일어나요. 보이스 플러스에 매일 아침마다 영상을 올리겠다고 한 건 장단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새벽 기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속이 되었네요. 일단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매일 아침마다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마 저 혼자 결심하고 조용히 책을 읽었으면 이렇게 꾸준히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로 한 새벽 기상 아침 독서가 이제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주말까지 책을 읽고 주말에 영상을 여러 편 만들어 두었다가 매일 아침마다 업로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싶어서 도전 아침 10분 책 읽기 이렇게 시작한 영상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편집하는 시간,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둔 영상을 하나씩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 계속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 때문에 며칠 무리해서 그런지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코가 계속 막히네요. 그래도 듣기 좋다고 말씀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나요. 오늘도 배나영의 아침 10분 플러스 김범준 작가님의 대화법 책으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쭉 김범준 작가님의 대화법,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을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에 대한 책,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김범준 지음 위너스북. 말 눈치에 대하여. 우리말에는 예쁜 말이 많다. 말 눈치도 그런 말에 속한다. 말 눈치란 말하는 가운데 살며시 드러나는 태도다. 이를테면 말 눈치를 봤을 때 곧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럼 활용된다. 타인을 잘 헤아리는 모습이 그려지듯 소박한 느낌이 든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잘 균형을 맞춘 모습이다. 비슷한 단어로 눈치란 말이 있다. 하지만 눈치는 말 눈치와는 다르다. 눈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이다. 왠지 부정적인 감정도 든다. 그에 비하면 말 눈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활력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긍정적인 말 눈치란 단어는 대화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눈치만이 살아남은 것일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예민한 말 눈치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 말 눈치는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암과도 직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을 원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알에서 가장 사랑받는 감각은 눈으로 보는 감각, 즉 시각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전혀 행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각을 다른 모든 감각보다 더 좋아한다. 그 까닭은 눈으로 보는 일이 다른 감각보다도 사물을 가장 잘 알게 하고 여러 형상을 더 또렷하게 해주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일까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눈으로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본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 눈치를 다시 우리 대화 속으로 초대해야 할 이유다. 말 눈치는 일종의 재치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오직 시각에만 의존하는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뿐인가 결국 말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말 눈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세상 누군가와 어울리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우리에겐 말 눈치가 필요하다. 말 눈치는 남의 마음을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말에 센스 혹은 위트가 들어갈 때 말 눈치는 완성된다. 센스 없는, 위트 없는 말은 생명력을 잃는다. 말 눈치 없는 대화, 그 자체로 답답하지 않은가? 말 눈치 없이 덤비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는가? 그러니 대화와 행동에는 센스 있는 말 눈치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땐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공격까지 한다. 그래서 말 눈치가 필요하다. 자신의 말 속에 말 눈치를 잘 담아서 표현해야 한다. 대화 속에 센스와 위트를 담아야 한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소통이란 단어가 그 중요성을 더할수록 말 눈치를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장착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화로 상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한 말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 눈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세상은 점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다. 탕진잼이라는 젊은이의 말을 장년층은 모른다. 남자는 여자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불평한다. 신입사원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직장 선배의 말을 꼰대의 언어로 치부한다. 노인은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지만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혐오하기만 한다.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말 눈치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른의 조건, 청년의 조건, 노인의 조건, 남자의 조건, 여자의 조건 등 모든 삶의 조건에는 말 눈치가 필요하다.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대화 주도권을 잡는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을 뜻한다. 일본에는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다. 공기란 분위기를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세상 어디나 사는 것은 비슷한가 보다. 한국에도 오늘 사무실 공기가 왜 이래? 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공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 모두 말 눈치 없는 사람이다. 말 눈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답답해한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자신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목소리 큰 사람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성격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느긋하게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여긴다.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유형, 무형의 힘이라도 강한 사람이 대화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여긴다. 착각이다. 목소리보다, 지위보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잘 파악할 줄 아는 말 눈치다. 목소리가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등은 오히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목소리를 믿어서, 지위를 믿어서, 힘을 믿어서 사고를 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그걸 못 참고 말하는 바람에 설화를 겪는 경우도 흔하다. 설익은 말로 자신의 가치를 깎는다. 다시 말해 하지 않은만 못한 말을 하는 바람에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린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한 글귀와 지금 막 낚시에 걸려 올라온 싱싱한 물고기 사진으로 해놓았다. 글귀는 이렇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굳이 말하려다가 실수할 바에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하는 것을 평생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설익은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뜻이다. 유능하지만 입이 가벼운 팀장, 학식은 풍부하지만 눈치가 없는 교수, 공부는 잘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 등으로 불리기 싫다면 말이다. 말 눈치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자기 반성에서 시작되는 외부 정보에 대한 면밀한 고민을 즐겨한다. 신중히 생각하고 조용히 실행하며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말로 표현한다. 급할 것 없는데도 급한 마음에 하는 말 실수 따위는 하지 않는다. 말할 때는 해야 한다. 그건 당연하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저 입만 다물고 있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만다. 다만 대화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에 소홀히 하여 말 실수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아무리 신중하게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배치되는 경우가 되면 문제만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다.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시도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최악은 이런 생각이 들 때다.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기 전에 아무거나 말하자. 이런 착각에 흔들리지 말자. 급한 생각에 설익은 말을 꺼냈다간 괜히 화만 키운다. 그러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해 라고 조급해하지 말자.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말 눈치가 있어야 한다. 분위기를 살펴보고 내 의견을 정리하자. 그리고 말하자. 한 문장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리하자. 하나, 분위기. 둘, 생각 정리. 셋, 말해보기. 이제 하나, 둘, 셋을 마음속으로 세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니 말하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저 적절히 상황에 따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잘해왔을 테니 앞으로 조금만 더 개선하면 된다. 심사숙고 후 말하기에 한마디로도 묵직하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조차도 모르는 때가 많다.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이것도 한두 번이다. 반복되면 관계는 엉망이 된다. 함부로 말하다가 봉변을 당한 기억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여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핵심은 내 말 습관을 고쳐보겠다가 아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겠다가 핵심이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누군가는 힘들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대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서 상대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방은 당신에게 말이 아닌 행동 등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기에 이제 말을 사용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을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건네는 말을 차갑게 대한다는 것은 말 눈치가 없는 행위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는 상대를 무시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말을 잘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반대로 말을 잘 들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경청이다, 적극적 듣기다 하면서 듣는 중요성을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절대 들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선 듣기는 물론 말하기 역시 잘할 수가 없다. 들을 줄 모르니 대화의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깊고 품격 있는 말이 아닌 얕고 어리석은 말뿐이다. 심사숙고해서 눈치 있게 말하는 것은 내 가치를 방어하는 대화의 기술이다. 괜한 입방정으로 인간관계를 망치기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차분하고 묵직한 말 눈치로 대화의 질을 높이고 또 관계의 폭을 넓혀감이 어떨까. 오늘도 김범준 작가님의 말하기 책,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읽어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대화법에 대해서 책을 읽으니까 저도 눈치를 보는 대신에 말 눈치를 잘 보는, 그래서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나영의 아침 독서 10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대화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